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어, 어제 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막 눈을 혹사시켰더니 아주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시 좀 쉬었고,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금요일 날, 원래 저기 해야 하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또 좀 서울을 갈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찍 가야 돼서 이 시간에 하기가 어려워서 토요일로 바꾸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지난 공부한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부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앞으로 할 지역이요? 네네. 오산, 평택, 안성. 네네. 지금 우리 금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북동 지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기 오산, 평택, 안성이라고 하는 그 세 지역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북동 쪽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쪽에 서쪽에 더 가까운 그런 지역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 지역이 조금 이렇게 막 편차가 심하다고 할까요? 그 북동과 남서가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오산, 평택, 안성은 이 90번대 해시태그를 가져요. 예, 90번대 해시태그에 대한 그 지금 카드 사진을 이렇게 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그 카드가 몇 장이 있어요? 기본 100장, 카드가 100장, 100장. 100장이에요. 100장인데 그 100장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0번부터 9번. 99번까지. 그죠. 0번부터 99번까지.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얘기해도 잘 여러분들이 휘말려 들지 않아요. 처음에 공부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0번부터 99번까지라고 하면 다 카드를 99번. 99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그 사고가 1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1부터 시작하면 99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99개인데 1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디부터 했어요? 0번부터 시작했어요. 영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0개의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0개의 카드를 가지고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하는 거죠. 지금 화면 잘 나와요? 네, 잘 네, 나왔어요. 카드 이제 제 PC가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예, 잘 나왔으면 다행이고요. 예. 예,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막 혼합된 거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걸 기억을 잘 하기 위한 건데 그 기억을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공간 기억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공간, 장소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 기억력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기억이면서 또 하나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번호. 장소하고, 번호하고. 그래서 그 좋은 점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실제 실전에서 이건 많이 활용 안 해보셔서 지금 답을 잘 못하세요. 오랫동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기억한다. 그쵸. 순서대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막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라든지 입학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 공부를 할 때 순서대로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 역사 같은 경우 굉장히 연도만 기억하는 거 학창 시절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순서대로 발발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고 하는 문제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다른 그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암기할 것들이 많은데 그 암기를 막 보통은 저게 뭐 깜막지라고 해나 깜치라고 하나 막 빽빽이 애들 말로는 빽빽이에다가 막 써갖고 억지로 주입시켜서 외우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저기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이용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 때문에 저도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일 10개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 보너스를 더 추가시켜서 2개를 더 추가시켰을 것 같은데, 네. 예. 우리가 과일 10개가 0번부터 9번까지가 과일 10개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10번, 10번째 해당되는 과일은 뭐 얘기했었죠? 호박이요, 호박. 호박이요. 어떻게 호박 떠올리셨어요? 음, 할로윈. 예, 축제에서, 교회에서 감사 축제. 자, 그래서 지금 할로윈, 열 할로윈 번째가, 데이잖아요. 그죠. 10번째가 호박인데, 10번 하면은 우리가 10 하면은 상징이 그 해시태그가 뭐예요? 교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죠. 여기 십자가죠. 예. 십자가 하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교회인지 아니, 이거 어떤 산지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그런 형상들. 그럼 이 십자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어떤 걸 떠올려요? 감사 교회하고 병원하고. 그렇죠. 교회하고 병원하고, 예. 이게 병원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병원에 있는 십자가하고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좀 다르죠. 병원에 달라요. 있는 예. 십자가는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아이고, 또 화살표가 나오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음, 지금 얘기하는 십자가는 이렇게 좀 좌우가 길이, 조금 다르죠. 어? 네, 이렇게. 네. 달라요. 예, 어쨌든 그 십자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걸 십자가 모양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올리는데, 교회에서, 관계 있는 과일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감사, 아마 지금 그 믿는 사람들은 11월 달에 많은 행사들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예요? 감사제. 감사죠. 추수감사절 하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그래갖고, 원래 그 미국인들이 그 영국에서 그 탄압을 받고 이제 그 건너온 거 아니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배서양을 건너서 이제 와서 정착한 곳이 미국이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처음에 와서 지었겠죠. 그래서 첫 해에 이제 농사를 짓고서 이제 그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기원이 생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추수한 그런 곡식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그때 올라오는 과일들이, 뭐, 곡식들이 많죠. 여러 가지 수수한 것 중에.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호박을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호박 쓰지만 또 서양인들이 호박을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할로윈 데이. 예, 할로윈 데이라고, 할로윈. 예, 귀신같이 분장하고 막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날이 10월 31일이에요. 추수감사절하고는 좀 다르죠. 10월 31일 날 악령들을 내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흉측한, 좀 뭐런 그런 것들을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로윈 데이 날 아이들은 막 귀신 복장을 하고 그리고 집에는 호박등을 달아요. 호박등. 호박 안에를 파고, 그, 눈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어, 거기에다가 이제 호박을 파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호박이 있다고 하면은, 큰 호박인데 이렇게 이제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안에다가 전구 같은 걸 넣고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호박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 모양을 갖다가 이제 좀 흉측하게 파겠죠. 그러면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그런 악령들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호박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어쨌든 호박은 조금 약간 그런 그 신적인 그런 부분, 종교적인 부분하고 조금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10번째 과일이 호박이라고 했어요. 과일이라고 하기는 뭐라 하지만 하여튼 과일 및 채소. 그러면 9번째는 뭐였어요?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였죠, 무화과. 연구 없다 그래갖고 연구를 생각하시는데 연구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지어내서 연구 없다고. 본인이 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일 저질러 놓고 자기는 안 했다 하고 이제 머리만 숙이고 숨기고
다 몸은 드러나는데도 연고 없다 이러는 그런 개그죠. 그래서 10번째가 이제 호박이었고 11번째는요. 땅콩이에요, 저라면 땅콩. 땅콩, 땅콩을 생각했죠. 그러면 빼빼로, 11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빼빼로, 여기 있네요.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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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빼빼로라고 해놓고 여기 그림은 이게 뭐예요? 중국, 여기 이 카드의 그림은 이거 뭘까요? 이거 만드신 분이 빼빼로라고 써놓고 그림은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여기 빼빼로 있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바꿔가지고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게 먼저 처음에 만든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지금 두 개의 빌딩에 이게 그 폭격기가 가갖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 저기, 911, 뭐야. 쌍둥이, 911 테러. 그렇죠. 맞아. 911 테러예요. 911도 보면 앞에 구자 빼면 11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9.11 테러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해시태그 같은 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좀 좋은 걸 생각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사건이잖아요. 테러가 네. 일어나서 진짜 미국인들이 그때 많이 저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11 테러라고 하는 이거보다는 빼빼로를 연상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빼빼로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째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11번의 과일은 뭐라고 했어요? 땅콩. 땅콩, 땅콩이에요. 빼빼로 이제 엊그제 지났잖아요. 오늘이 네, 수요일이죠. 수리. 수요일날 빼빼로 네. 드렸어요. 그때 이제 아마 학교에서는 아이들 좀 그래도 과자 주고 받았을 거예요. 빼빼로 과자. 그렇게 해서 그 빼빼로 그 과자에다가 막 여러 가지 뭉쳐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뭘 묻혔어요? 땅콩, 땅콩. 땅콩과 비슷한 아몬드 빼빼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잘게 쪼개가지고. 네, 그래서 11번째 과일은 빼빼로예요. 그러면 한 개만 더 하면요. 12번째는 뭘까요? 여기 지금 12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범죄 신고. 네, 111. 112 범죄 신고라고 했는데 이거하고는 맞진 않지만 12는 12 발음 나는 대로 쓰면 12. 12 이렇게 될 테죠. 음. 그런데 이거를 조금 연음을 시키면 그리고 이렇게 되시고 12가 될 거고 안 써지네? 안 써질까요? 칠판 바뀐가 봐요. 예, 이렇게 됐어요. 12. 12를 이렇게 이 비읍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12가 됐어요. 12는 뭐예요? 싸우는 거고, 시비 붙다, 네, 뭐 그런 시비 건데. 건다 그러죠.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시는 옳을 시, 요거는 아닐 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12, 이 숫자 12가 이제 숫자 12만 생각하지 말고 숫자 12를 연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해시태그를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여러 가지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 제가 그 동물도 공부했었죠. 동물 네. 12개, 13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동물도 순서대로 기억하는 거 이렇게 한번 다루었었잖아요. 그때 이 12번에 해당되는 동물이 뭐라고 했어요? 코끼리, 아, 예. 어떻게 기억했어요, 형님쌤? 범죄 신고, 범죄 코끼리가 신고? 싸워, 범죄 신고, 코끼리가 싸워서 범죄 신고했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범죄 신고 생각하면 좋은데, 저는 그 코끼리가 범죄, 이렇게 싸워갖고 범죄 신고한 거,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코끼리, 코와 끼리끼리, 끼리, 아, 끼리끼리, 끼리끼리, 음. 코와 끼리, 음, 어, 그렇게 서로 막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시비를 한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지금처럼 병임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은 그런데 이 채소나 과일로 볼 때는 시비는 뭘까요? 해당되는 그런 그 과일 채소 조금 추측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다 각자 다를 테지만 약간 이 시비하고 좀 시시비비하고 12월, 좀 같이 생각해. 12월에는 귤인가? 아니 귤은 앞에서 몇 번이었어요? 예, 귤은 라면 8번. 먹고 아, 팔도라면 먹고, 예, 그러니까 8번, 귤은 몇 8번. 번이에요? 8번이에요, 8번이잖아요. 8번. 8번, 여덟 맞아, 번째잖아요. 맞아, 예, 맞아요, 8번에 맞아요. 해당하죠.
그러면 12번은 뭘까요? 배, 네? 배? 네, 배, 왜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배라고 생각했나? 배를, 또 자기가 그렇게 말을 만들면 돼요. 배를 어떻게 할까요? 배를 갈아서 배를 잘라서 응. 씨를 잘라낸 근데 그거는 좀, 거. 아무튼, 좀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조금 어떤 구성이 조금은 그래요. 배를 갈라서. 나중에 잘 기억날까? 저는 그, 영어로 에그플랜트라고 하는 과일, 채소가 있어요. 에그플랜트. 생긴 모양이 달걀나무처럼 생겼어요. 달걀 식물이야. 생긴 모양이 달걀처럼 생겼어요. 음. 이러면 좀 기억하실라나? 가지, 가지. 네, 맞아요. 왜 가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영어를 나오네. 이거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알지? 가지로, 가지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12가지. 12가지예요. 그거 12가지? 생각해서 되겠다. 가지. 우리가 저기 뭐 사람들을 물론 가지로 요리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이 해서 가지 구이도 있고 근데 가지나 가지가지 한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 그죠. 가지 재주가 맞아요. 있는. 본건생 가지가지 한다 그러잖아요. 가지가지가 한다면, 재주가 있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 재주가 음. 있는 사람을 가지가지 한다고 그래. 그 재주가 있는 사람 좋게 말했을 때 쓰이는 이 가지라는 우리 좀 가지가지가 나쁜 쪽도 가지가지라 그래. 그죠. 좀 좋은 뜻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뜻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맞아요. 뭐 행동을 가지가지 하는. 하는데 본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짜 막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지가지 가지가지 한다. 한다고 그래. 가지가지. 그래서 저는 시시비비 할 때 시비도 시시비비 이러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이 가지가지. 그래서 우리가 과일 및 채소에서도 12번에 해당되는 거는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오늘 하나 더 알려드렸어요. 11번은 뭐라고요? 땅콩이에요, 땅콩. 땅콩, 땅콩. 10번은요? 호박, 호박, 늙은 호박. 늙은 호박.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과일들을 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갑자기 여쭤볼게요. 6번째는요? 6번째는 바나나예요, 아, 바나나. 8번째는? 여덟 여덟 번째는 번째는 귤, 귤. 귤. 그리고 7번째는? 일곱 번째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제 많이 공부가 돼서 이제 금방금방 나요. 5번째는? 딸기, 딸기예요, 딸기. 딸기. 엘자베스 여왕이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많이 먹었던 과일이요?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일 같은 걸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방법을 하면 순서로 잘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 11번, 12번, 11번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12번 하나 더 올렸어요. 그럼 13번도 해야 되겠는데 13번은 좀 매칭할 수 있는 게 조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죠. 예.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다시 한번 봤고요. 오늘은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해시태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그래서 90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9번, 9번까지. 예, 99번, 90번부터 99번까지예요. 그래서 먼저 해시태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은 여기 적혀 있듯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공탄이라고 되어 있는. 공공탄, 90이잖아요. 90인데 90을 다른 말로 90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 90이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로 생각해보면 단어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그 물건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더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추상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90탄이니까 구멍이 몇 개예요? 아홉 아홉 개, 개, 9개. 연탄 처음에 나올 때는 90탄이었나 봐요. 근데 이 화력을 더 좋게 하고 조금 석탄을 덜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구멍을 더 많이 뚫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때는 구공탄이라는 말보다 뭐만 썼어요? 어, 연탄이라고 그랬는데. 연탄이라고. 19공탄이라고 안 해서 19공탄?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음. 연탄을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다 불이 이제 탔으면 새 연탄으로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연탄 음. 집게가 있잖아요. 예, 예, 네. 예. 네, 생각나시죠? 그거 그 생각나요. 집게 그 구멍에다 집게 넣을 때 구멍이 여러 개잖아요. 음. 예, 네. 아주 오래돼서 지금 잘 기억 안 나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참 보기 힘든 거지만 간혹 가다가 좀 추억의 그런 그 뭐랄까 음식점들 가면 이런 걸 또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90은 90은 구공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0에 해당되는 장소는 구공탄과 연결해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91은요? 자, 91은 91이라고 남았지. 하는 숫자도 91이에요. 91. 그런데 딱히 뭐 이렇게 구체적인 물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법 만드신 분이 이제 91층 남은 집이라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그런 아동 도서인데 굉장히 상상력을 풍부히 해주는 그런 도서예요. 그래서 호주의 그 작가인데 앤디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어, 애들 그 호기심에 맞춰갖고 한 번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13층에 올라가요. 그래서 13층씩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 그 뭐랄까 만화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아동 도서인데 현재는 143층인가 조금 더 나갔을 거예요. 91층보다 더. 근데 이 91층 나무집이 가장 아마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이 91층 나무집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서 이 90일에 해당되는 지역은 그걸 생각하세요. 그럼 91층 나무집 하면은 아동 도서하고 또 관계된 연상되는 거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높은 데만 올라가서 있었던 그 일어났던 일.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아, 있어요. 예, 예.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로는 그 연호랑과 새우녀라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네, 아, 제가 그 스토리를 잘 기억을 못해서 어쨌든 저기 이게 잭과 콩나무는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결국에 그 뭐야 나무가 부러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래갖고 이제 하는 그런 스토리들인데 이 91층 나무집은 저도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이 스토리가 아마 상당히 그런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91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렇게 이 91층 나무집과 연상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92는 숫자로는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읽을 때 92가 되잖아요. 92 이러기도 하지만 그냥 한자씩 읽으면 92가 돼요. 92 하면 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생선구이. 생선구이. 어, 대표적인 게 우리 생선구이라고 하잖아요. 고기 구이는 잘 안 해요. 고기도 굽긴 할 텐데. 고기 굽는 거는 또 우리 또 좀, 삼겹살, 예, 예. 그 조금 뭐랄까 사대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스테이크라고 그러지 또 구이라고 안 해요. 또 이상하게. 음. 생선 구이 그러면서 생선 스테이크라는 안 하잖아요. 음. 고기를 구운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 92번에 해당되는 장소는 이런 생선구이와 관계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임진왜란이 있어요.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을까요? 1592년. 1592년. 몇 년요? 1592년. 1592년. 1500, 뭐예요? 92년. 사진 그거가 1592. 1592. 예.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비친 날 생선구이를 해 먹었다. 예.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그때 그 왕이 누굴까요? 선조. 조선시대 선조예요, 선조. 네. 선조가 이제 보름달이 떠 있는, 이 시고가 이제 보름달을 생각하세요. 보름달이 떠 있는 그 밤에, 예, 일본은, 왜군이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난리를 피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선조는
구름다리 형성 밝은데 그 아래에 뭘 구워 먹어요? 생선구이. 생선구이. 생선구이 드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편하게. 그 나라는 뭐 안중에도 없고 그런 1592년에.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임진왜란 기억하는 거 아마 초등이나 뭐 이런 때 공부했을 때 아마 많이 외웠을 거예요. 또 시험도 이제 막 그 연도 막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런 건 나왔을 거고 그때 우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잘 봤었겠죠, 시험을. 또, 이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막 우리나라를 외국,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느라고 일으켰던 여러 가지 그 난리가 있어요, 난리. 재난이 있는데, 그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우리 그 역사 시간, 국사 시간 이런 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그 강압적으로, 뭐랄까, 어떤 근원을 알려주시고서 이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했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어요. 그 학창 시절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외울 적에 막 제너럴 셔먼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해갖고 도대체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뭔가 막 이러고서 했는데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할 때 양이라는 게 서양이죠. 요는 우리가 어떤 난리가 났다, 요란하다, 소동이 있다, 소요가 있다 가게 하잖아요. 노인정에 깡통하고 옷 몇 개 있던데 그거 가면서 들고 가. 어? 지금 정원쌤 뭐라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정원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남편한테 하는 얘기했어. 아, 그렇구나. 지금 저기 그 유동하고 관계 있어갖고 뭐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웃었는데 어쨌든 그 양요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조선말을 하자면 서양 놈들이 양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음, 그런데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 학창 시절에 병인이 도대체 뭔가 전혀 모르고 그냥 굉장히 헷갈리기만 했거든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2030, 2000 지금 24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기억을 할 텐데 옛날에는 그걸 다 갑자로 적했잖아요. 뭐 무슨 년, 무슨 년, 그 갑자년, 뭐 무오년 이렇게 10간 12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미양요 하면은 그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강화도에 쳐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막 깨부순 거예요. 신미양요. 이 신미양요는 몇 년, 언제일까요? 1871년. 예, 1871년이에요. 1871년이라는 거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신발 던지고, 예, 18이니까 신발 18의 던지고, 해시태그는 신발이죠. 네, 71은요? 친일파. 친일파예요. 예. 친일파들이 쳐들어왔는데, 친일파하고 손잡은 그 미국인들이 쳐들어왔는데, 욕하고 신발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기억을 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병인양요는요? 1866년. 예. 66. 1866이에요. 병인양요는 어느 나라에서 쳐들어왔을까요? 일본이? 무엇이요? 아니, 서양이죠. 양요니까. 음, 이게 일본이 쳐들어왔으면 무슨 외자가 들어가고, 임진왜란. 임진왜란, 그러죠. 예. 맞아. 1866,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 프랑스 군대가 저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못 들어오게 대원군이 막 봉쇄를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신부들이 이때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아니라 그 전에 죽었을 거야. 막 그래갖고 그거를 보복하느라고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막 그 군함을 끌고. 그런데 어쨌든 저기 하죠. 그래서 그 프랑스 군대들이 와서 뭘 한 거예요? 신발 던지고 나서 응. 욕하기도 하고서 오멘 영화를 그렇죠. 봤거든요. 오멘 666이라고 아, 하는 아주 봤어요. 공포 영화를 본 거예요. 그 병인양요랑 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문에 특히 병인양요 때문에 천주교가 엄청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천주교 그 성지가 있잖아요. 네.
예, 그 깊은 산 속에, 물론 사찰도 있지만, 사찰도 저기지만, 사찰 말고, 이 천지교 성지들이 산 속에 많이 있어요. 그 경기도에 가면 미리내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산속에 그 성지들인데, 그때 그 영향이에요. 그 조선시대 때 굉장히 그 박해를 받아갖고, 그 산으로 막 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위 때문에 이 역사적인 거, 이것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장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근원을 조금 더 근거 있게 설명을 하면 더욱더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병인양요, 신민양요 하는데 그게 뭔 말인가. 그 맨날 헷갈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시험 볼 적에는 달달 외워서 이제 잘 풀긴 했지만, 근데 양요라는 말도 그때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좀 저기 할 텐데, 그냥 외우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또 제가 출근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